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릿끼릿의 끼릿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릿님분들. 자, 오늘 주제는 조금 특이한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꽤나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증권사 추천주는 진짜 오르나? 저 끼릿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번뜩이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진짜 오르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진짜 증권사 추천주가 오르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는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증권사 추천주가 진짜 오르나 그거 플러스 자매품으로 이번 주 추천 종목 10개도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같이 심플하게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아침에 오늘 공부할 거를 찾으면서 이렇게 한경 컨센서스에서 리포트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오는 위클리 토크라는 리포트였습니다. 이 내용을 봤더니 기업 분석, BGF 리테일, 롯데케미칼, 삼성증권, 원익 IPS 이런 리포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산업 분석, 마지막으로 투자 유망 종목 이렇게 10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단기 유망 종목이면은 아마도 한 일주일짜리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살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익률이 무려 5.4%, 그리고 BM 대비 수익률, BM이 참고로 뭐냐? 코스피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2% 올랐고 그 다음에 기립주식회사가 5%가 올랐다면은 BM 대비 수익률은 3%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거를 다시 보시자면은 지난주에 수익률이 5.4%나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 대비 수익률, 코스피보다 3.8%나 더 많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난주 동안 코스피는 한 1.5%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2021년 올해 초부터 지금 한 4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무려 수익률이 29.12%더라고요. 게다가 BM 대비 수익률은 17%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기니분들 엄청나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단 4개월 만에 이 하나금융투자 단기 추천주가 30%의 수익률을 이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한 달 전 거를 봤더니 그때도 주간 수익률이 3.5%, BM 대비 수익률이 1.3%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23%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니까 이거는 공부해봐야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적용이 될지 한 번쯤은 알아보고 기린이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월 19일, 지금부터 한 3주 전이죠. 그때 리포트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리포트에서 추천한 종목이 올랐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개를 말씀드릴 건데 이 종목은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투자 유망 종목은 조금 뒤에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매주 10종목을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3주 전에 추천한 기업들이 뭔가? 카카오, 포스코, LGU 플러스, 유한양행, GS건설, 휠라홀딩스. 오늘 휠라홀딩스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10% 이상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HSD 엔진, 스튜디오 드래곤, 에코프로, 메일유업 이렇게 10개를 추천했는데, 자, 하나씩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그 전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떤 흐름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4월 19일이 이때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가 이때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보합권 조금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그 당시 일주일 동안은 조금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코스피가 지금까지는 보합권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부터 딱 일주일 동안은 마이너스 1% 빠졌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일주일간은 보합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평균을 얼추 내보자면 일주일 동안은 거의 보합이었고 지금까지는 약간 마이너스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군요. 자, 이 10종목이 어떤 흐름이 나타났는지 정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빨간색 원이 그 한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처음에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보합, 이렇게 화살표가 오른쪽에 있다는 건 보합에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합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포스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상승, 그리고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GU 플러스 일주일 동안 상승,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상승, 유한양행 일주일 동안 하락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꽤나 많이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GS건설 또한 일주일은 조금 올랐지만 지금으로 보자면은 약간만 오르고 거의 보합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휠라홀딩스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결과만 말을 하자면은 HSD 엔진 일주일 동안은 보합, 그리고 지금은 상승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일주일 동안 상승, 그 다음에 지금 또 상승, 그리고 플러스 인적 분할 때문에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메일 유업은 일주일 동안 하락,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하락. 자, 기린이분들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한이기린 이거 증권사 추천주라고 했는데 무조건적으로 오른다 그런 느낌은 없네. 맞습니다.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올랐다면은 우리는 주식 공부를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냥 이것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오른 게 4종목, 그 다음에 보합권이 2종목, 내린 게 4종목, 그리고 지금까지 봤을 때 거의 한 3주 정도 되죠. 그동안 오른 종목은 5종목, 그 다음에 보합은 2종목, 내린 거는 3종목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은 보합권에 가까웠으니까 딱히 더 감안할 건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해보자면 딱 한 번의 자료만 체크하긴 했지만 상승 종목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메일 유업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하고는 익절 기회는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떨어진 애들도 있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할 때는 이런 익절 기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 월요일 시가에 매수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종가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딱 한 번만 확인했지만 하나금투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서 총 수익률이 무려 4개월 동안 29%에 달하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그동안 한 10% 정도 올랐는데 그 상승률을 17%나 압도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딱 한 번만 체크하기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충분히 매주 나오는 종목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4주간 오늘부터 4번이겠죠. 한 달 동안 매주 팔로우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매주 금요일날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를 참고해서 기린이분들께 이렇게 10종목이 이번 주에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10종목은 이런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해서 기린이분들과 같이 공부하겠다는 의미이죠. 그러니 위 종목들은 일단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단기 주식들을 탐구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만약에 진짜 효과가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4주간 동안은 매주 월요일날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는 기리세 하나금 이걸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농담인 거 아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본론이겠죠. 이번 주 추천주가 10개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릿이 이렇게 자료 조사하고 기린이분들과 같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심플하게 딱 포인트만 찝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0일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 투자 유망 종목 10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스코입니다. 그 이유는 전세계 철강 가격 상승 중, 특히 미국에서는 타이트한 철강 수급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2분기에도 공격적 가격 인상으로 스프레드 확대가 지속 전망이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두 번째, 하나금융지주. 환율 상승에 따른 환 손실에도 1분기 순이익 8,340억 원의 양호한 순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CET1 비율 14.1%로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막간 상식으로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보시고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ET1이 뭔가? 보통주 자본 비율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보통 은행의 배당 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면 클수록 배당을 많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14.1이 높은 거냐 낮은 거냐? 보통 은행의 목표가 12%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2.1%나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린이분들이 이 CET1을 보시고 다다익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린이분들 CET1이 다시 뭐라고요? 은행의 배당 여력이다. 그리고 ROE도 9.5% 상회하는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돈을 엄청 잘 번다는 소리겠죠. 다음으로는 롯데케미칼. 1분기 매출액 4조 1,683억 원, 영업이익 6,238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분기에도 견조한 시황과 신사업 추진으로 영업이익 추가 개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삼성화재 1분기 순이익 전년 대비 130% 성장,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합산 비율 안정화, 금리 상승 모멘텀 반영되며 업종 대표주로서 우위 예상. 그리고 LGU 플러스입니다. LG와 협의를 끝내고 나면 상반기에 자사주 매입 결의를 기대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율 29%로 바닥 수준이라고 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상회할 전망이라고 해서 앞으로 좋은 흐름이 기대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산 종목 중에 LGU 플러스가 들어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외국인들이 이제 진짜로 돌아오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1분기 주택수주 연간 목표의 50%를 달성, 높은 주택사업 GPM 지속 중. 자,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정말 쉽습니다. 꼭 외우고 가자고요. 자, GPM이 뭔가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렵죠.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버는 총 매출 중에서 얼마나 많이 남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총 이익률 GPM을 늘리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을 비싸게 팔게 되면은 당연히 더 많이 남겠죠. 그리고 두 번째, 더 많이 팔면 됩니다. 아니 기린, 이거 많이 파는 거랑 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지만 기린이 분들이 만약에 맞춤 티셔츠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를 만들 때 가격과 100장을 만들 때 가격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게 당연히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더 많이 남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비용 감소.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만드는데 염료를 싸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원단을 싸게 구하는 루트를 뚫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출 총 이익률 GPM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기린분들 이해가셨죠? GPM이 뭐라고요? 매출 총 이익률. 그러니까 버는 데서 얼마나 많이 남니? 그리고 하나 더, 은행에서 쓰이는 CET1이 뭐라고요? 배당을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지 그 여력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높은 주택사업 GPM 지속 중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주택을 만드는데 박리담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연내 해외 수주 기대 파이프라인 약 10조 원, 병원 및 가스플랜트가 기대된다고 하는군요. 다음으로는 GS 리테일, 기저효과 및 편의점 회복세 기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이렇게 갑자기 차트를 보니까 V자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솔루스 첨단 소재, 배터리용 동박 부분 매출 발생이 본격화된다고 하는군요.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2차 전지 섹터 실적 가시성 증대, OLED 소재 수요도 확대 예상이라고 하는군요. 다음으로는 롯데칠성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시연,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 상회 전망, 비용 효율화, 판가 인상, 맥주 적자 축소 등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HSD 엔진입니다. 작년부터 한국 조선소들이 수주하고 있는 선박 선조 대부분 LNG나 LPG다. 그래서 선박 엔진 선수금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엔진 가격이 곧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다른 조선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 친구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나 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추천 종목 10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위 10개 종목이 이번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 만발이 됩니다. 아마도 저 길이 생각했을 때는 한 5개는 오르고 한 2개는 포함이고 나머지 3개 정도는 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혹시나 코스피와 코스닥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주식도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과 비교해서 더 높은 수익률인지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통 증권사에서 추천할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별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증권사에서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 그런 말이 나온다면은 모두가 그 증권사를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 충분히 위 종목들을 공부할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일주일 정도는 또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앞으로 쭉쭉 올라가면 그 종목이 더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0개 종목 중에서 5개는 오르고 5개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5개 오르는 걸 찾아내는 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아닐까, 소위 말해 짬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를 저 기린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금융투자에 들어가신 다음에 접속하시면 바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밑에 가시면 이렇게 리서치 검색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대문자로,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소문자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문자로 위클리 영어로 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린이 분들도 지금 뭔가 느끼셨을 텐데요. 잠깐만 기린, 이거 주간 추천인데 너는 월요일날 저녁에 영상을 올리면 우리랑 좀 시차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기릿의 주식 노트에는 월요일 저녁에 업로드 예정이라 시차가 하루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 그래서 기린이분들이 빠르게 보시려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저녁 10시쯤에 이 방식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업로드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 어제 10시 13분에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공부하고 싶다면 이렇게 일요일 저녁 혹은 월요일 아침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월요일 저녁에 저 기릿과 함께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월 4주간 매주 월요일날 하나금융투자 광고 아닙니다. 위클리 토크를 팔로우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증권사 추천주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매주 계산할 때 오류가 없도록 월요일 시가로부터 금요일 종가까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월요일 시가로이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에 갑자기 5% 갭으로 상승했는데 이거 어차피 5% 수익률 아닙니까? 라고 말해봤자 우리에게는 소용없는 말이겠죠. 어차피 살 수도 없었는데요. 그러니 월요일 시초가부터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폭넓은 주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설령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매주 10개 종목을 정말 간단하게라도 이런 흐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시장 분위기에 따라 움직임이 다를 수 있으니까 무조건적인 매수는 아니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과연 증권사 추천주는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매주 5월 한 달 동안 이렇게 공부를 진행해 볼 건데요.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기린이 분들의 계좌가 빨강빨강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기린과 함께 지금까지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린이셨습니다. 빠이요.